이번 강의는 기술사 공부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기술사 1강이 되겠습니다. 기술사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기술사 공부입니다. 그죠? 기술사 공부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강의는 전기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전기 분야에 기술사의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 전기, 설비, 기술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발송배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발송배전 기술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응용 기술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 안전 기술사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기술사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뭐 전기 분야니까 다 똑같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과목이 뭐냐를 했을 때 이 전기 설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 많은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가장 편한 거, 가장 편하고 보기 좋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좀 재미가 있다, 이러면 그 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시험이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처음 하신 분을 위해서 시험이 총 4교시를 칩니다. 그래서 1교시당 100분을 이렇게 치죠. 100분을 치는데 총 4교시입니다. 그러면 1교시는 13문제를 줍니다. 이렇게 13문제를 줘서 10문제를 내가 선택을 하죠. 그럼 3문제를 버리는 겁니다. 딱 10문제만 써야 됩니다. 버리는데 요 100분이니까 우리 시간 안배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 그러니까 얘는 각 교시마다 6문항을 줍니다. 이렇게 6문항을 줘서 4문제를 선택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생각을, 시간 분배를 좀 해야 되죠. 이렇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간 분배를. 그럼 1교시는 100분을 주는데 10문제입니다. 10문제니까 내가 한 문제당 10분을 풀어야 되죠. 이렇게 10분을 넘어갔다 그러면 다 못 풀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치실 때 무조건 1교시는 한 문제당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는 것을 꼭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좀 넘길게요. 자, 두 번째는 2교시부터 우리가 3교시, 4교시 다 100분입니다. 이게 더 100분이고 다 100분인데 이거는 6문제를 주고요.
네 문제를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풀어야 되느냐면 25분이죠. 25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거. 그 내가 한 문제를 많이 안다고 해서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무조건 25분 안에 끝내야지 네 문제를 다 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이 기술사 문제는, 기술사 답안은 정말 주관식입니다. 이렇게. 그럼 주관식이라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의 주관이 아니고요. 나의 주관은 아니고, 이거 채점하는 사람, 채점위원의 주관이죠. 그래서 항상 채점위원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글을, 답안을 썼으면 좋겠는데, 이 말로 하면 참 쉽습니다. 그죠? 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참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은 거는 시간 분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간 분배를 1교시는 문제당 10분을 할애하시고요.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25분. 이렇게 해서 네 문제를 풀죠. 여기는 10문제를 풉니다. 안 그러면 시간 분배가 안 되면 안 되죠. 자, 그러면 그 시험에 임할 때 마음 자세가, 이거는 순수한 사견입니다. 제 나름대로의 사견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13문제가 1교시에 13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8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공부를 했다고요. 공부를 했는데 2문제는 어렴풋이 뭐 듣기만 들은 거 같고 확실히 모르겠더라면 여러분이 8문제라니까 8문제 올인을 하고 이래 버리시려고 이런 마음을 좀 바꾸십시오. 8문제를 푸는데 이거 무조건 80분만 할애해야 되죠. 80분만 할애하시고 2문제 더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문제라도 예를 들어서 뭐 5번을 모르겠고 8번을 문제를 모르겠다라면 모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그죠? unknown이죠. 모르는 문제라 할지라도 이 10분 할애해야 됩니다. 머리를 짜내야 됩니다. 10분 할애해서 꼭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문항을 줘서 이렇게 4문항을 작성할 때도 내가 세 문항은 3문제는 알겠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다라면 1교시든 2교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 먼저 쓰시고 여기서 3문제를 다 몇 분 할애라. 25분 할애하시고 요거 25분 남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거 제일 마지막에 이걸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그럼 25분 동안 고민을 해서 작성을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 다음에 답안을 이렇게 작성하실 때 제가 써야 될 양이 많다. 이렇게 많다. 그래도 25분 안에 해야 됩니다. 25분 안에 내가 한 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를 푸는데 25분 안에 뭐 4페이지를 쓰든지 뭐 5페이지를 쓰든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25분 안에 쓸 수 있다면 많이 쓰십시오. 그래서 답안지가 부족하다, 넘어간다라면 한 건 더 얻으면 됩니다. 한 건 더 답지를 달라. 그런데 시간이 25분 안에 이렇게 4페이지, 5페이지 쓸 그런 시간적인 것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25분 안에 답을 쓰시고 쓰다가 나는 25분 안에 총 25분 시간 할애해서 10분을 1교시로 10분 할애했고 할애해서 이 답안지가 모자라면 답안지를 하나 더 달라고 하십시오. 더 달라고 하셔가지고 작성을 해도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남바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써야 될 내용이 내가 알고 있는 문제가 나왔어. 그런데 써야 될 내용이 많아. 써야 될 내용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25분 만에 내가 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남바링을 이렇게 땁니다. 1, 2 이렇게 남바링을 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 따고 그 다음에 1 요래 따고 순서가 그 다음에 요렇게 1 따겠죠. 그 다음에 1 요렇게 땁니다. 좀 내용이 요렇게 따고 좀 내용이 적다라면 1 요래 따고요. 그 다음에 1 요래 따고 1 갈로 하고 그 다음에 1 요래 땁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1 이래가지고 항상 개념이 돼가지고 이렇게 개요가 넣습니다. 그럼 개요를 넣을 때 내가 이 문제가 나왔으면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다 라는 정의를 좀 적어야 되겠죠. 이렇게 내용이 뭐다 라는 내용을 적고 뭐 단순하게 이거는 어디에 우리 전기 분야에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다 알면 쓰시고 모르면 못 쓰는 거죠. 그죠? 모르는데 이것을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요 정도로 해서 뭐 한 석 줄이나 한 넉 줄 정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내용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우리가 임피던스가 있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임피던스가 있고 이렇게 어드미턴스가 있는데 이거의 궤적을 설명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임피던스에 대한 궤적도 설명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궤적도 설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 임피던스를 보면 자, 페이지를 넘길게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궤적을 설명하시오. 이렇게 해서 요게 25점짜리의 문제가 그걸 안 했네요. 이게 1교시는 10문항을 맞춰야 되죠. 그러면 한 문제당 10점입니다. 이렇게 한 문제당 10점에서 100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2교시하고 4교시는 4문제를 맞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문제당 25점이 되죠. 이렇게 1문항당. 그래서 10점짜리 문제가 있고 25점짜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문제가 25점짜리 문제가 나왔다. 그럼 1문항은 1교시는 최소한 한 문제당 한 페이지는 쓰셔야 됩니다. 한 페이지 최소. 그 다음에 2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25점짜리이기 때문에 한 문제당 최소한 3페이지는 쓰시라. 그렇게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갈 겁니다.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합시다. 나왔다라고 하면 일단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의 X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궤적이라는 거는 그림이지 않습니까? 그림. 그럼 임피 요래 됐을 때 우리가 요렇게 놓으면 이쪽을 우리가 리얼 넘버, 그죠? 이렇게 리얼 넘버지 않습니까? 또는 우리가 전기에서는 이걸 유효성분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을 허수축 아닙니까? 가짜수. 이걸 이미지너리 넘버 아닙니까? 이렇게. 또는 이걸 우리가 무효성분 이렇게 해도 되죠. 그래서 이쪽을 R로 잡고 이쪽을 J의 X로 잡지 않습니까? 잡아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궤적을 그리는 거 아닙니까? 임피던스를. 그 이 임피던스를 그릴 때 이 궤적 아닙니까? 임피던스를. 그러면 요게 조건이 이렇게 있죠. R 플러스 J의 X에서 첫 번째 R이 변할 때는 X가 콘스탄트죠. 이렇게. 요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R은 콘스탄트입니다. 이렇게. R은 콘스탄트인데 이 J 값, 이 리액턴스 값, 이 값이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도 이렇게 지금 나눠야 되죠. 그 다음에 어드미턴스를 보면 어드미턴스는 Z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R 플러스 여러분 잘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를 다시 하면 우리가 콘덕턴스에다가 이렇게 쓰질 않습니까? 어드미턴스니까.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 콘덕턴스를 변화시키고 요거는 고정시키고 아니면 이거를 고정시키고 이거 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쓰려고 하면 양이 많아지죠. 이렇게 양이 많아질 때는 저는 그 페이지 넘길게요. 그래서 이렇게 적죠.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계율을 1로 이렇게 땁니다. 이래 따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 잡아서 일단은 이렇게 임피던스 궤적을 물었으니까 그 임피던스 궤적은 뭐다? 줄이 적겠죠. 이렇게. 두 번째는 이렇게 어드미턴스 이렇게 어드미턴스의 궤적은 뭐다?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여기에 활용은 어떻게 된다? RLC니까 결국은 이렇게 RLC 아닙니까? RLC면 우리 전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그렇죠. 역률이죠. 역률. 그러면 이 역률 개선을 하는데 이거 임피던스 활용 안 됩니까? 어드미턴스 활용 안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쓰는 거죠. 이렇게 개선용에 활용할 수 있다. 뭐 등 이래서 알고 있으면 많이 쓰시 간단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피던스 궤적하고 내가 쓸 임피던스 궤적과 어드미턴스 궤적에 대해서 서술하겠다. 이렇게 적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볼 내용입니다.
본대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따져. 그러니까 임피던스 궤적은 나가서 임피던스라는 거는 R 플러스 J의 X니까 물론 X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XC도 있고 XL도 있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첫째 조건이 R이 콘스탄트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JX에서 이 X 값이 변한다. 라는 것하고 서두를 쭉 적겠죠. 그 다음에 궤적을 그리겠죠. 이렇게 놓고 궤적을 쭉 이제 설명을 쭉 그릴 겁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서 R 플러스 JX에서 욕이 변한다. 이거는 콘스탄트다. 라고 또 내용을 적고 그림을 그리겠죠. 이렇게. 그러면 Z 궤적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Y 궤적을 어드미턴스 궤적을 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드미턴스 궤적도 Y는 G 플러스 JB니까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 설명할 때 궤적을 그릴 때 편하게 그리십시오. 이거 바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니까 죄송합니다. 이거니까 이쪽으로 R을 잡고요. 이쪽으로 JX를 잡고 이 평면에 이 복소수 평면에 궤적을 그리겠다라고 어필해 주시고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Y 궤적을 그리라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이 리얼 넘버 아닙니까? 유효 성분. 이쪽이 무효 성분이단 말입니다. 이것도 이를 그림을 그려주고 이래 그리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게 어드미턴스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어드미턴스를 그리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여기에 Y가 G 플러스 JB일 때 일단 요거는 콘스탄트다. 그럼 여기 변할 때는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Y가 G 플러스 JB일 때 요거는 콘스탄트고 그죠? 이게 콘스탄트고 여기 변한다. 이렇게 쭉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 내용이 본론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에 내가 마무리를 하는 겁니다. 뭐 결론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임피던스 궤적이나 어드미턴스 궤적이 이게 궤적이 전기 분야에 어디에 활용이 된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교과서적이든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내용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런 걸 알아냈다. 모르면 적을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끝나는 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면 교과서에는 A라고 언급을 하는데 산업 현장은 B라는 그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 그러면 이 내용 좀 간단히 적어주면 되죠. 근데 마지막에 끝 이렇게 여러분이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어떤 수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걸 저는 관계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수식을 유도를 해야 될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굳이 유도를 안 하고 외워야 될, 그죠? 외워야 될 것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공부를 혼자 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 문제를 풀 때 말로 쭉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식으로 딱 그려놓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Z는 R 플러스 JX다 했을 때 이 값을
콘서트한테 이렇게 수식을 써놔놓고 여러분이 그림을 딱 그려주면 보기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굳이 유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유도를 할 필요는 없고 할 가치는 없고, 그 다음에 꼭 외워야 되는 거는 외워야 되죠.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수식이라 하더라도 좀 복잡한 수식인데 굳이 이렇게 내가 유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거는 유도를 안 하고 외우셔야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유도를 해줄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꼭 유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셔가지고 잘 뭐 수식이든지 잘 안 해야지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이 정리를 하셔가지고 뭐 수첩에 정리하시든 이래서 간단하게 외워야 될 것들은 여러분이 수첩에 정리해서 뭐 여러분 출근하실 때, 그 다음에 퇴근하실 때, 그 다음에 수시로 앉아 커피 하실 때도 요 암기 노트를, 암기장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면 이 수식을 외우기가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서 공부를 시작하시면 제가 보통 3번 치지 않습니까? 1년에 3번 치면 2월 말에 한번 치고요. 그 다음에 6월, 5월 말입니까? 5월 말에 한번 치고 8월 말에 한번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은 요때부터 이때까지 요거 1회고 요거 2회고 요거 3회인데 요때 좀 요거 시간이 좀 많이 남죠. 이렇게 요 시간이 요거는 좀 바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공부를 사람마다 다를 건데 제 생각입니다. 내가 공부를 한 30%밖에 못했다. 그런데 시험장에 가려니까 시험이 이 돈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시험료가 30%를 했는데 야, 시험 치러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30% 공부해도 가시라. 이게 7만 원 정도 하는데 가셔가지고 8시 30분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럼 9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5시 20분까지 합니다. 하루 종도록 합니다. 하루 종도록 하면 여러분 손하고가 이 마비가 이렇게 올 겁니다. 하도 글을 자꾸 써야 되니까. 그래서 손아구 운동을 좀 하시면서, 그래도 저는 가셔가지고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정신을 혼자 공부하는 거 다르니까, 그러면 내가 아는 문제가 2문제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2문제를 10분짜리면 10분짜리 말고요. 25분짜리 25점짜리다라면 2문제를 25분 만에 딱 쓰시고 50분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2문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혀 모르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요게 쭉 글을 쓰는데 한 단어라도 내가 알고 있다라면 이 단어 붙잡고 글 쓰는 겁니다. 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내가 공부를 좀 덜 했다고 해서 7만 원 아까보니까 안 간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보시는 것도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